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맹자 순경 열전을 통해 혼란했던 전국시대 지식인들이 마주했던 의로움과 이익의 갈림길,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삶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사마천의 탄식에서 시작해 유학의 두 기둥인 맹자와 순자의 사상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 속에 담긴 정치적 맥락과 당시 지식인들이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이 왜 이 열전의 서두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기 열전의 다른 편들과 달리 맹자 순경 열전은 사마천 자신의 개인적인 성찰로 시작되는 아주 이례적인 구성을 취합니다. 이는 그가 이 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마천은 맹자와 양해왕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익이란 진실로 혼란의 시작이로구나. 맹자가 양해왕에게 오직 이니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꾸짖은 대목에서 사마천은 열전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마천이 이토록 이익에 민감했던 이유는 그의 개인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무제의 강력한 권력 아래서 그는 권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의 비정함을 목격했습니다. 직언을 하다 궁형을 당한 그의 비극은 원칙을 지키는 지식인과 신리만을 추구하는 국가 사이의 영원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의 두 거장, 맹자와 순자의 생애를 통해 유학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한 맹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여러 나라를 주유했습니다. 하지만 부국 강병에 몰두하던 군주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실패를 겪고 물러나 제자들과 함께 책을 저술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맹자 철학의 뿌리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잠재력인 사단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측은지심,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양보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느끼는 본능적인 동정심이 이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바탕으로 맹자는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도덕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항산항심의 원칙입니다. 배가 불러야 비로소 도덕교육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맹자와 대조적으로 순자는 당대 최고의 학술기관인 직하학사의 수장을 3번이나 지내는 등 현실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직시하고 이를 규율로 다스리는 아주 실용적인 통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악함이란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죠. 그래서 그는 화성기위, 즉 본성을 변화시켜 선함을 만들어내는 인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를 불로 펴듯 학습과 예라는 강력한 규범을 통해 인간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너무도 달랐던 두 사상가,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시죠. 본성에 대해 맹자는 잠재적 선함을 보았고 순자는 원초적 욕망을 보았습니다. 수양 방법 또한 맹자는 내면의 본성을 기르는 것인 반면 순자는 외적인 규범을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철학의 분기점은 본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고차원적 도덕성에서 본성을 찾았지만 순자는 교육받지 않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에서 본성을 정의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고사성어 속에도 이 열전의 주제가 녹아 있습니다. 3가지 성어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교 정리입니다. 맹자가 양해왕에게 경고한 말로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다투면 국가가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이 이 열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삼은 구절이기도 하죠.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사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의 위험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궤변에 몰두하는 풍토를 비판한 겸백동이, 그리고 우주론적 담론으로 군주를 현혹시킨 추연을 일컫는 담천객. 사마천은 이 용어들을 통해 현실의 도덕적 문제와는 거리가 먼 지적 유희나 화려한 이론으로 권력의 환심을 사려 했던 지식인들의 유형을 미묘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시대라는 거대한 지적 시장에서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맹자는 결코 군주에게 아첨하거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거절당했죠. 사마천은 맹자의 실패를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시대의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했습니다. 이익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반면 추연은 군주의 야망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재치 있는 조언가 순우곤 역시 권력의 심리를 꿰뚫는 설득 기술로 영향력을 행사했죠. 사마천은 예언자 맹자보다 이데올로그와 조언가에게 더 큰 보상을 주었던 당시의 비정한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제나라의 직하학사는 수많은 학파가 후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치열한 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성공은 진리 그 자체보다 군주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이 활기차면서도 무자비했던 지식시장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이 이 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최후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천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지식인이 겪는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이익만을 쫓는 정권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인의의 원칙만이 문명국가의 영구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교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맹자와 순자 그리고 사마천의 시선이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의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